알고 오셨던 것처럼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5분을 모시고서 Where and How to Start Your Blockchain Journey 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의 하루 일과뿐만 아니라요,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 업계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시험 준비생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을 취합을 해서 패널 토론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활용 사례, 그리고 장기적인 잠재력, 전망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토론해주실 패널 5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패널분들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제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징글에 있고요. 프로세스에 있죠. 저는 이선민입니다. 징글에서 저희 팀은 이제 코퍼레이션 쪽 맡고 있고요. 코텔인데 기업을 이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글 사실 서비스를 기업 상대 서비스라기보다 뭐 렌팅이나 공시, 캠핑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트래디셔널 기업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웹3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신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웹3에 들어오려고 하는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기업 상대로 이제 진입 전략,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B에서 헤드 오브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DSRB는 밸리데이터이자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또 블록체인 인프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DSRB에 조인하기 전에는 제1기획에서 이제 글로벌 마케터 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조인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웹2에서 웹3로 커리어를 전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어드릴 이야기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지스의 박현입니다. 오지스는 2018년도에 설립된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저희는 항상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시대의 흐름에 앞서서 정의하고 그리고 이를 기술로서 해결하는 개발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2018년도에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상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토큰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이 탈중앙 거래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2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레이어2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었었고, 그래서 19년도에는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20년도에는 플랫폼이라던가 브릿지를 상용화해서 서비스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온체인상에서 다양한 토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들이 금융적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디파이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는 메인덱 구축, 노드 오퍼레이션,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덱툴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풀스택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들의 웹3 어답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지스에서 CDO를 맡고 있는 박규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제 BD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덕트 런칭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 프로덕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많은 힘을 썼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오늘 좀 짧게나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오트러스트의 유미도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2017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때부터 6년 동안 디센트라는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서비스 하나로만 파는 회사이고요. 저는 2004년부터 개발자로 한 10여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저희 팀 개발자분들이 개발 좀 안 시켜주셔가지고 인터넷 개발을 동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체 그 전략을 이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그 블록체인 스터디 블파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스모스 앱체인인 크레센트에서 파트너십과 BD를 맡고 있는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 크레센트라는 그 덱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개발과 파트너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앱체인으로서의 사업 개발 쪽도 제가 봐야 하지만 이제 파생상품, 덱스 이런 쪽에서의 개념도 제가 같이 보면서 사업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넷의 관점에서의 사업 개발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생상품이나 디파이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좀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크레센트에서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개념이 익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앱체인으로서 메인넷을 개발을 한 것도 있고 이제 이 메인넷에서 저희가 덱스를 런칭을 했는데 그냥 일반 AML 기반인 덱스가 아니라 오더북과 AML 하이브리드한 이제 덱스를 런칭을 했고 저희가 또 기존 AMM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본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레인지드 풀을 같이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소개 감사합니다. 바로 사전에 시작했던 질문을 보고서 패널분들께서 자유롭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잠깐 메모해 주셨다 후에 Q&A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둔 학부생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를 보는 대중의 시선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라 사태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근본 자산임을 입증하기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커리어를 포기하고 위험도가 높은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반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을 택해야 하는 학부생으로서 패널분들께서 어떤 계기로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이 하시죠. 네, 민호, 네. 네, 왔으니까.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공동창업자로 창업을 하면서 처음 이제 창업 아이템은 사실 사물 인터넷 쪽을 이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인베디드 보안 분야에 있었고 거기 있던 팀들이 스스로 창업을 했는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제 분야에서 이제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에서 보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제 비롯한 이제 블록체인을 보게 됐는데, 저희가 가졌던 느낌은 이게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걸 보안 기술을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뒤에 질문이 뭐였죠? 그 질문은요, 첫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 학부생인데 그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도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위험한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질문. 네, 그때부터 이제 한 5년,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그 위험성이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19년도 이때도 이제 크립토링서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블록체인 분야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그 블록체인이 그렇진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었고 근데 지금도 이제 겨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이 분야에 계셨던 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대신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니고 웹3라는 트렌드가 길게 갈 거라고 사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단단하게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저는 젠그에 조인하기 전에 SK를 다녔고요. SK 신입 부채부터 있었고 마지막에 SK 역시 사업개발 팀장 퇴사를 하고 1월에 조인했습니다. SK가 2017년에 처음 그룹사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조직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때 제가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원래는 이제 전략계획이나 이런 쪽에 있다가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사업개발 역할을 쭉 했는데 2017년부터 쭉 했을 때 처음에는 15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쭉 2022년 1월 제가 퇴사할 때 그때까지 쭉 같이 있었던 사람, 나와있던 사람 한 명은 있어요. 중간에 다 다른 데로 갔죠. 다른 팀으로 완전 SK에 있어요. 클라우드가니면 아니면 클라우드 데이터로 다 흩어졌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이게 될 거라고 저는 사실 굉장히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봤던 거고 끝까지 유지를 했을 때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이제 퇴사 직전에 오퍼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저기 심할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내가 손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를 잡고 끝까지 파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푸시 난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또 얼리였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안 좋은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2017년도에 제가 블록체인 한다고 하면 선배들 저보고 사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선배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어피팅 어떻게 깔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저한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식도 되게 많이 변화가 됐고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을 하게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금융 쪽에서도 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투자 쪽 하시는 부사장님이 이제 미국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툴 아직 이분호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거기서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이거는 커지면 더 커졌지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저는 되게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의 지인들이나 SK에 아직 있는 이제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가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클라우드 AI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근데 얘는 계속 애 같아요. 계속 성장을 해요, 이 기술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소리하는 생기고 자소리하는 생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기술이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듣고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여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그럼 왜 SK를 그만두냐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거기서 되게 좋은 사실 뭐 포지션이고 했었는데 왜 스타트업으로 왔어요? 했을 때 사실 배경에서 블록체인을 한다는 건 손발을 다 묶어놓고 일을 하라라는 거. 왜냐면 규제라는 게 있고
대기업을 붙일 때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17년도에 제가 블록체인을 할 때는 시장과 이제 대기업이 가는 방향이 한 이 정도 벌어져 있어요. 간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퇴사 직전에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더 이상 이거 붙일 수가 없다. 방향이 시장의 흐름이랑 너무 다르게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을 가지고 정말 나 진심으로 해볼 수 있는 곳으로 나가겠다. 시장에 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퇴사 면담을 할 때 이제 부사장님이랑 면담을 했는데, 그분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가지고 스폰서십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 제가 퇴사할 때 이제 굉장히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너가 그래 이제 정말 해봐라라는 얘기 해주셨고, 지금 저는 젠글에서 이제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좀 너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랑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산업 동향이 그런 것 같아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산업화는 어떻게 보면 이런 와해성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아까 그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디지털 자산에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웹2 내에 가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진입, 매치, 뭐 유동화 혹은 분배 이런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비가역성, 투명성 그리고 비신뢰성 기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디지털 자산 쪽으로에 대한 그런 인식보다 인식은 물론 이제 좀 나쁠 수는 있지만 좀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변화될 세상 한번 좀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해서 뭔가 이 블록체인을 다뤄야만 그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블록체인은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든 침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산업에서 경험을 하고 블록체인을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업비트만 가더라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있잖아요. 뭐 메인넷을 하는 토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디파이를 하는 토큰이 있을 수도 있고 NFT를 하는 토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반면에 뭐 로지스틱이라던가 호텔이라던가 인터넷 브라우저라던가 뭐 다양한 쪽에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접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첫 커리어를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다른 산업에서 경험하고 충분히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 시장 동향을 보자면은 추이를 보자면은 지금 코스피 상위 시총 50개 기업 중에 지금 16%가 지금 웹3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SK에서도 블록체인 TF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양한 대기업들이 현재 계열사별로 블록체인 TF를 두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이제 단순히 어떤 이 시장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팀들도 굉장히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뭔가 블록체인에서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다른 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업에 있다고 해서 어떤 확신을 좀 강요드릴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변화될 어떤 세상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고려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설정을 내렸던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이제 제2기획은 문제로 입사를 해서 한 9년 가까이 쭉 다니다가 계속 이제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이제 이런 쪽의 마케팅과 전략을 담당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뭐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면 결국 마케터로서 그 제품과 그 제품의 기술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IoT라는 게 굉장히 좀 화두로 제시가 되면 그게 마케터들도 IoT라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예를 들면 QLED 이런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 출시가 되면 OLED와 QLED가 왜 다른지 정말 그 삼성전자 개발팀까지 같이 미팅을 해가면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지속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마케터로서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커리어를 지속해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요새는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디지털 마케팅 이런 말이 조금 불태연해진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마케팅 활동들이 사실상 온라인과 디지털 방식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처럼 결국에 세상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 길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기술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제 커리어적인 의욕을 그 당시에 욕심은 그 업계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레슨런들을 배워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 큰 동기부여였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물 좋은 프로젝트들도 많았지만 결국 일하다 보면 일이 외국에서 아니면 삼성이라는 애플에서 결국 뭔가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것이 답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물론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내 개인의 성장이 그리고 그 레슨런들과 고스란히 내가 속한 조직과 업계에 남아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 레퍼런스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큰 만족감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인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업무적으로는 정말 제가 해내고 싶은 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니면은 친구들에게 제가 BSRB라는 밸리데이터이자 블록체인 인프라를 하는 회사에 이직을 합니다라고 하면 이미 이 언어가 다른 분들에게 다 외국어예요. 밸리데이터가 뭔지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블록체인도 어려운데 블록체인 인프라는 무엇이냐 거의 영영사전을 찾는 것처럼 다시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은 블록체인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웰컴이나 그런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만약에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인식을 가지고 싸움하는 과정이라면 약간 좀 가슴이 설렐 정도로 할 일이 많은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포화되어 있지 않고 레드오션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사실 블록체인 지금 아무래도 금융 쪽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금융도 어려운데 블록체인도 어렵다. 라고 할 경우 이거를 더 어떻게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말 핵심적인 개념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그 고민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커리어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적인 블록체인이어야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래서도 너무 좋겠지만 또 다른 경험이 누적돼서 블록체인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새 정말 저도 많은 비즈니스 이루어진 비즈니스 미팅을 전에 들어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신사업을 구상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전문성을 쌓기에 노력하시다 보면 충분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 부모님이 가도 괜찮고 우려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의 홀 커리어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에 블록체인 이제 군대 간 친구가 저에게 리플을 사라는 이제 말을 떠놓고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리플이 뭔지
얘기를 찾아보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뭐 어쩌고 저쩌고 다라는 거를 제가 캐치를 하고 그때부터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저의 그 전공이 경제학인데 제가 경제학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별로 취급하지 않는 비주류 경제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뭐 팔플란이라든지 완전 경쟁시장 같은 거를 저는 좀 매료되어 있었던 이제 학부생이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자유경쟁 시장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저는 2017년 한 말쯤 중순부터 같이 친구들과 함께 칼럼을 쓰기를 시작을 했고 그 칼럼을 인터넷에 기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그때는 이제 거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유명세를 타고 해외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2017년 말부터 해외 프로젝트의 리서처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의 커리어가 시작이 됐고 커리어의 시작과 동시에 2018년 굉장히 이제 망장이 오게 되죠. 이제 배여장이 오게 되면서 탈불은 지능순이다라는 말과 함께 주변 동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저랑 같이 학회를 했던 그 친한 오빠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그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학회가 다 파토가 날 정도로 모두가 해체가 됐고 이제 그분도 KT로 가셨다가 결국에 다시 블록체인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다들 흩어지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수의사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서 뭐 생명공학책을 다시 꺼내보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있던 신념은 이제 그냥 저는 단순히 블록체인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신념보다는 저도 물론 흔들렸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강한 하나의 핵심은 자유경쟁 시장은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저는 좀 갖고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시장 경제 체제나 경제 체제에서 자유경쟁 시장이라는 거를 아직까지 시행을 하는 것도 없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자유경쟁 시장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이제 환경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닮아있기 때문에 자유경쟁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철학 하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주제든 밤이 되든 남아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다시 이제 잠이 살아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 서핑을 같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도 몸소 겪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블록체인의 발전이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좀 체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커리어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기본 이념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과감히 뛰어드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을 학부생께서 주셔서 저도 하나만 첨언을 하면요. 저도 대학원에서 블록체인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교수로서. 근데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걸까지 보면서 사람이 쫄아들고 제가 이거 폐강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폐강되면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폐강이 안 되고 외려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수강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행사가 이렇게 100%이 등록을 해서 오실 거라고 사실 상상 못했었거든요. 배워장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탈불을 다들 하셨고 사람이 없었던 상태였어서 어쨌든 조금 상황은 더더욱 불타오르는 것 같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께서 저는 늦은 게 아니고 초기 진입을 하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컨설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계가 아무래도 신생 사업인지라 커리어를 쌓기 위한 방법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력이나 능력을 검증할 만한 자격증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댓글을 들고 있는 관계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원래 하고자 했던 건 이제 로스쿨 진학이었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대기업 시험 준비라든지 인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갖고 있는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준비해라, 저런 거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외람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의 업계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영어가 필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토익 점수가 아니라 이제 스피킹 그리고 리스닝, 라이팅까지는 이제 아니더라도 이제 리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이제 충분히 갖춰줘도 토익 점수는 아무 쓸모자격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진짜 스피킹하는 능력 그리고 리스닝을 잘하고 그리고 또 이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진입장벽은 훨씬 낮아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좀 마인드셋 자체가 조금 웹3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좀 고리타분하거나 물론 이것도 저의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웹2를 안 가봤기 때문에 웹2는 고리타분하다라는 저의 선입견이 좀 있지만 뭔가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좀 열어두는 마인드로 이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는 상상하면 그게 다 현실이 될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되지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막 계속 비판적인 시각 이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시각보다는 좀 열어두고 사고할 수 있는 마인드셋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자격증은 떠오르는 게 일단 없네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우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앞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영역도 되게 많거든요. 해야 되는 공부들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관심이 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블로그가 됐던 그런 데 이렇게 내보내보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좋은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전체 기술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좋은 학회들이나 좋은 스터디 그룹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참여하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그냥 몸으로 느껴보는 것들이 어떤 혼자 공부해서 어떤 자격증이 따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2급 자격증이라는 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람은 거의 쟁물 채용할 때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간점할 수는 그러지 않고 여기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SK가 컨센서스에 투자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거기랑 뭔가 하려고 하면서 교육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컨센서스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에 SK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자격증을 따봐라 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디벨로퍼 하는 거 일주일 이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면 따는데 임원분들이 공부 일주일 해가지고 따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공부를 뭐라 한다고 일주일 공부 하고 나서 따는 거가 되게 이걸로 가려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게 특징이 아니라고 사실 다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의 질문을 이제 저희 선배들은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 이렇게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은 학회들이 많이 사실 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런 학회를 찾아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회가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학회를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인턴하는 게.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바이니스 아카데미 되게 많이 보면 엄청 자세해요. 진짜 이건 심할 정도로 자세한 게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세한 것들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기
받게 되었죠, 각자. 그래서 그렇지만 합한 부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 쪽 자문을 계속 하다 보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웹3를 모르잖아요. 이해도 못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육을 시켜달라.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이게 공통적으로 비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기업 대상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한 그런 굉장히 기초적인 베이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 사실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육 자료들, 바이낸스 교육과는 잘 물론 자세하고 정보가 스트럭처가 된 교육 자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코스워크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내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이 정착하고 많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블록체인을 이제 2017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 그 런스에 하시는 일이 매일 아침에 30분 동안 동향을 읽어주는 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출근 준비를 해서 30분 매일 그거를 들었어요. 그러다 더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분한테 진짜 연락을 했거든요. 만나주더라고요. 근데 이 블록체인 되게 신기한 게 만나자고 하잖아요. 잘 안 만나죠.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기 블록체인이 특이한 게 다 열려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하면은 되게 잘 얘기를 해주고 서로의 의견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좀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었던 거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각 DSR에 왔을 때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론스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 아직 DSR이 오피스가 있었었고 사실 저는 제가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 그 전에 커리어가 블록체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정말 모르는 건 추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한글 자료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불친절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서 거기 실제로 일을 하면서 론스에 계신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거기서 정말 현장 강의 해주시는 것 아니면 저희 당장 회사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토콜 스페셜리스트로 계시는 정부라고 계신데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들의 현장 강의가 가장 영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니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이것은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배울 수 있는 점이라서 좀 꼭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양질의 레포트는 정말 해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직했을 때 추천해 주셨던 걸로 A16G, 패러다임, 난센, 델파이 디지털 이렇게 정말 이름난 그런 리서치 회사들의 레포트들이 많은데 물론 되게 난이도가 있고 영어이기는 하지만 또 그 자체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좋은 자료 보고가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또 봤었던 거는 웹3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다오 조직이 있어요. 이제 사이트도 있고 이제 디스코드 채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기초적인 물론 이것도 영어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기초적인 개념을 비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주고 물론 또 개발자이신 분들은 또 고급 어드밴스 레벨의 내용 피라미드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 접점이 어디 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막상 찾아 들어가면 정말 나름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DSRB가 이런 양질의 영어 콘텐츠들을 한국 분들에게도 좀 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그 타겟분들이 정말 일반 분들과 개발자분들의 그 사이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건 현실에 일하시는 분들의 디스커션을 우리도 그냥 한다던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자꾸 물어볼 때 결국 제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디스커션은 내부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부 세미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 빌딩 블록 채널 말고도 그 말씀주셨던 뉴스에 하시는 미국에서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문송합니다라는 시리즈의 영상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이직하기 전에 그거를 보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어서 아무래도 요새는 영상 콘텐츠를 또 많이 편안해 하시니까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딱히 저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블록체인이 신생 산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분명 다른 산업에서 통용되는 이런 자격증들이 다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통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는 좀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3가지 정도는 비개발자의 입장으로서 좀 3가지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게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굉장히 글로벌화된 마켓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 된 어떤 이런 문서라던가 그 다음에 혹은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피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블록체인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어플리케이션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DeFi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블록체인을 디센트럴라이즈드 레저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엔 분산 원장이라는 건데 이 자산이 발행된 블록체인 상에서 이 자산이 보관되고 활용되는 공간이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가 블록체인의 본질에 가장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가 어떻게 구동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적 이해도가 베이스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온체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다 모든 트랜잭션들은 물론 블록체인 상에서 다 발생이 되는데 이 트랜잭션이 왜 발생했고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트랜잭션과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이 뭔가 블록체인 개발자들 혹은 기획자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개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비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익스플로러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라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을 어떻게 보면은 웹2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툴인데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직접 어떤 디파이를 하거나 어떤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켜보고 그리고 그 TX 값을 가지고 가서 검색을 해보면서 어떤 서브 트랜잭션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이 블록체인을 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리서치 페이퍼도 많이 보셔야 되고 시장 동향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제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영어 그리고 금융적 이해 그 다음에 온체인의 제 트랜잭션 분석 그리고 구조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하면서 제가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저도 비개발자이자 문과인 입장에서 사실 그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보면 큰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NFT와 디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저는 이 프로덕트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런 그 material을 만들고 싶은데 저는 블록체인을 공부를 했더니 저 금융을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 토큰 이코노믹스 이런 거 이해하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화폐 가치가 만들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표현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 거고 금융공학을 제가 할 거가 있어요. 네, 말씀을 했던 기억이 지금 내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질문이 이 학부생으로서 제 신입 사원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저희 3명 멤버가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회식을 하면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좀 아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채용에도 관여를 하고 계실 거예요. 회식하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대체 저를 왜 뽑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인터뷰와 소리만으로 제가 채용을 했던 건데, 혹시 한 분만 답변을 주신 거 하는 질문이 좀 있어서 채용에 관여를 하고 계신 분께서 내가 지식 제외하고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한다, 기준이 있다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 말씀이 많아가지고 사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이 산업이 아직 초기이고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그 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되게 많은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이 기회를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한 다음에 서비스화를 하거나 솔루션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결국에 개개인들이 조직화된 그룹이다 보니까 이 개개인들 또한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간단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동희님 끝났습니까?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딱 발을 들였을 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선임도 없고 이제 저 혼자서 제가 이제 체인링크를 처음에 맡아서 이제 BD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체인링크가 600명 넘게 있지만 제가 처음에 조인할 때는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고, 저 혼자 심지어 이제 전체 아시아를 통틀어서 혼자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저 초기 체인링크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데들 채용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잡고 물고 들어지는 정신도 조금 필요하고, 이제 좀 모르겠다고 포기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떻게든 물고 들어져서 이해할 때까지 될 때까지 가지고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는 주로 채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좀 이어지는 질문으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휴학하면서 향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 얼마나 불안한지 아예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급여와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나오시죠? 뭐였지? 네, 그래서 직무 종사하는 세부 필드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산업 대비 워라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따르면 이제 물론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블록체인 기업도 한국 발이 있고 글로벌 발이 있습니다. 미국 발 이런 데들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연봉 체계 같은 거는 한국 발과 미국 발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 발이라든지 뭐 다른 글로벌 발의 그 블록체인 회사들은 연봉 체계가 이제 좀 미국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유추를 해보시면 미국인들이 받는 연봉의 뭐 70%, 80% 이렇게 생각을 그들의 초봉의 몇십 % 이렇게 생각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발은 좀 평균 이런 이제 웹3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보다는 물론 높겠지만 이제 글로벌 발과 비교할 만큼 막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발 스타트업에서도 있어보고 글로벌 발 스타트업에서도 있어봤는데, 글로벌 발 스타트업은 연봉이 좀 높고 편하게 리모트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물론 있지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혼자서 엄청 애쓰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발은 미국만큼 연봉을 많이 주진 않지만 복작복작 모여서 계속 고민하고 서로 얘기하고 디스커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빨리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회사는 한국 발인데, 제가 체인링크에서 3년 동안 고군분투
됐던 시기와 여기서 6개월 동안 고군분투했던 시기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6개월 동안 하루 종일 디스커션 하는 게 저는 성장이 더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워라벨 같은 경우는 저는 BD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른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랑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콜을 하거나 뭐 그런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